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웰다잉TV 모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혼자 사시는 분들, 1인 가구이신 분들이 꼭 한번 읽으셨으면 하는 글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또 실제로 웰다잉 수업 시간에 우리 어르신들과 같이 읽어보고 생각을 나누는 그런 좋은 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간 내서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혼자 사시는 분들, 1인 가구분들, 또 혼자 사시는 부모님들, 한번 어르신들 함께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누구시냐면 우리 유품정리인 김세별 씨라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은 혼자 돌아가신 분들의 집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집을 치워드리는 그런 유품정리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좀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잘 죽기 위해선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이렇게 글로 책에 쓰셔가지고 이렇게 글로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는 또 이제 유퀴즈 우리 유재석 씨하고 조세호 씨가 나오는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우리 특수청소 전문 김세별 대표가 전하는 삶의 이야기라는 부분들도 방송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 보시면 또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책을 쓰셨는데 떠난 후에 남겨진 것들이란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유품정리사가 떠난 이들의 뒷모습에서 배운 삶의 의미 이런 부제를 갖고서 떠난 후에 남겨진 것들이란 책을 이제 발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 년 전 책인데 지금은 또 이제 새로 개정판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이분이 겪었던 일들 그다음에 뭐 체험했던 일들, 유품 정리를 하면서 들었던 생각들 이런 것들 이제 아주 잘 적어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그런 책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런 글들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혼자 사시는 분들한테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 또 우리가 한번 또 그냥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요. 자, 유품 정리사가 알려주는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7계명 이렇게 나와 있고요. 첫 번째, 삶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 정리를 습관화하세요. 이건 아직 쓸만하니까 하고 버리지 않고 모아두시는 편인가요? 주거 공간을 정돈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삶을 방치하는 일과 같습니다. 실제로 쓰레기 집에 가보면 처음부터 쓰레기가 쌓이도록 내버려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새 이렇게 유품정리니 가보면요, 이 집에 아주 쓰레기가 가득 찬 집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쓰레기 집이라고 하는데, 세상에 상처받고 사람에 실망하고 먹고 사는 일에 치여 삶의 의지를 놓을 때 게으름도 함께 찾아옵니다. 우리의 일상을 지탱하는 것은 먹은 그릇을 설거지하고 먼지 앉은 가구를 닦고 바닥을 걸레질하는 것처럼 사소한 일들에서 시작됩니다. 쓸모없는 물건은 과감히 버리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줘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사는 공간을 단순하고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떠나고 난 자리가 아름다울수록 남겨진 사람들의 슬픔은 덜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힘들면 뭐부터 안 하죠? 청소, 설거지, 빨래 이런 것부터 안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도 쌓이고 이렇게 집안이 이제 어수선해지고 더러워지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쓰지 않는 것들은 잘 정리하고 나눠주는 것들, 자기가 사는 공간을 이렇게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직접 하기 힘든 말이 있다면 글로 적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떠나면 남겨진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차마 말할 수 없는 고민이나 아픔이 있다면 노트를 마련해 일기처럼 조금씩 적어보는 건 어떨까요? 쑥스러워 얼굴을 맞대고는 말할 수 없었던 고마움이나 사랑을 표현한 글도 좋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곳에 보관해 두세요. 당신이 떠나고 난 뒤 상실의 고통에 빠져 힘들어할 사람들을 위한 작은 배려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지 못한 말들, 이런 것들 쑥스러워서 말을 못했다면 이런 것들 편지나 일기로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 좀 적어주는 것도 작은 배려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고요. 자, 세 번째 뭐죠? 중요한 물건은 찾기 쉬운 곳에 보관하세요.
유품 정리를 하다 보면 종종 장롱 아래, 베개 속, 액자 뒷면 등에서 귀중품이나 현금 등을 발견하곤 합니다. 눈에 띄는 곳에 두면 다른 사람이 가져갈까 싶어 보이지 않는 곳에 감춰두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런 유품들은 아차하는 사이 버려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죽고 난 후에 발견돼야 될 중요한 물품이 있다면 가족들이 찾기 쉬운 곳에 보관하세요. 죽기 전에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놓거나 재산을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혹시 당신이 떠난 후에 가족들 사이에 분란의 소지가 될 금전적인 문제가 있다면 미리미리 해결해 놓아야 한다는 사실도 잊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르신들 같은 경우 누가 훔쳐갈까봐 뭐 귀중품들 같은 경우 이렇게 뭐 장판 밑이나 옛날 같은 뭐 할머니들 같은 경우 막 아궁이에 막 숨겨놨다고 해요. 근데 이제 겨울에 추우니까 거기다 불을 뗐더니 다 타버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들처럼 자기가 아끼는 물건들은 잘 보관해 두는 것이, 근데 사람들 눈에 띄는 곳에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가족들에게 병을 숨기지 마세요. 한 아버지가 하나뿐인 딸에게 짐이 될까 두려워 병을 숨긴 채 6개월을 홀로 버티다 사망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사진 속의 딸을 보며 그리움을 달래야 했던 아버지의 휴대전화에는 딸의 전화번호조차 저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혹 무의식 중에 전화를 걸어 딸에게 부담이 되는 말을 할까 두려운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딸은 아버지가 혼자 고통을 견디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힌 딸은 마음의 병을 얻고 괴로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가족들에게 병을 숨긴 일은 짐 대신 죄책감을 얹어준 일입니다. 병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은 잠깐의 짐이 되지만 병이 있다는 사실을 감추면 자식에게 평생의 죄책감을 안고 살게 할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때론 자신의 짐을 다른 가족들과 나눠줄 줄 아는 현명함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우리 애들 걱정할까봐, 자식들 걱정할까봐 아픈 것도 숨기시고요. 막 이렇게 감추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오히려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자식들한테 더 큰 죄책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저한테 이렇게 아픈 거 잘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족들과 함께 나눠지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이제 부모님 마음들도 이해가 되지만 사실은 자식들 위해서라도 이런 것들 같이 이야기 나누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가진 것들은 충분히 사용하세요. 우리는 죽을 때 지고 갈 것도 아닌 것들을 아끼기 위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품을 정리할 때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물건들이 쏟아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고인은 어렵게 번 돈은 모두 저축하고 매일 고추장과 김치로 끼니를 때우다 돌연사하여 결국 자신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내가 없으면 결국 버려져야 될 물건들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살아있을 때 아끼지 말고 충분히 사용하세요. 요게 중요한 것 같아요. 유품 정리를 시작하면서 가장 크게 배운 것이 있다면 가진 물건은 잘 사용하고 필요 없는 물건은 과감히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가 쓸 때가 있을 것 같아서 몇 번 사용하지 않은 새 것이라서 비싸게 산 물건이라서 필요하지도 않은데 끼고 사는 물건들은 삶을 복잡하게 만들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나를 위해 가진 것들을 너무 아끼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는 쉬울까요? 사는 건 쉬운데 뭐가 어렵죠? 버리는 거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방을 보면 진짜 엄청나게 많은 물건들이 지금 쌓여 있는데 우리 방에서 실제로 쓰는 물건들은 20%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80%는 다 그냥 보관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 같은 경우도 집 막 쌓아놓으신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우리 딸내미 주려고 어디서 뭐 휴지 받아온 거, 혼수 때 주려고 그릇 싸온 거, 그다음에 좋은 날 입겠다고 비싼 옷 같은 거 잘 챙겨 놓으시고 잘 쓰지도 않고 아까워서 입지도 못하시고 뭐 그러시는 경우가 많죠. 근데 우리나라 속담에 뭐가 있을까요? 아끼면 뭐가 된다? 똥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뭐 서랍을 열어보면 다이소에서 사온 상표도 안 뜯은 그런 물건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제때제때 잘 쓰고 필요하지 않은 물건은 사지 않고 또 남들한테 필요한 것은 나눠주고 이런 것을 잘 정리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구절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6번째, 이것도 중요합니다. 누구 때문이 아닌 자신을 위한 삶을 사세요. 죽음을 선택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겪는 것이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입니다. 너 때문에, 너 키우느라, 너를 위해서. 그럴 바엔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욕을 먹더라도 자신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낫습니다. 남 때문에 남을 돕느라 나를 위해 살지 못하는 것은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내가 잘 살아야 남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뭐죠? 뭐 이놈 새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냥 계속 막 자식들한테 대한 서운함을 막 토로하신 분들도 계신죠. 그렇죠? 근데 남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차라리 자신을 위한 사는 삶이 더 낫다. 이렇게 남을 원망하고 미워할 바야 그건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하다. 그래서 내가 잘 살아야 남도 도울 수 있다. 이런 것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로 치면 이제 무주상보시, 대가를 바라지 않는 이런 베품, 선행 이런 것들 이제 말하는 거죠. 자, 7번째.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은 사랑했던 사람과의 추억입니다.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남기세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 번듯한 직장을 잡고 내 집을 마련하고 좋은 차를 사는 것도 물론 의미 있는 일이지만 이런 것들은 마지막에 지고 갈 수도 남길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정말로 남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했던 기억입니다. 사랑하고 사랑받았던 기억은 오래도록 남아 내가 죽은 뒤에도 세상 한 구석을 따뜻하게 덮여줍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얼마나 자주 얼굴을 보고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시나요? 지금 바쁘다고 더 급한 일이 있다고 미룬다면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눈을 감는 마지막 순간을 상상할 때 무엇이 가장 아쉽고 기억에 남을지 생각해 본다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추억을 많이 남기세요. 당신의 마지막 순간을 따뜻하게 감싸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가져갈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돈도 아니고 뭐 땅도 아니고 주식도 아니고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건 마음속의 기억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추억들, 좋은 기억들을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을 우리가 이제 기억들 갖고서 마지막을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 가족들 맛있는 밥, 아주 맛있는 거, 비싼 거 사주겠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비싸고 좋은 음식보다 어떤 음식이라도 같이 얼굴 마주하고 이야기 나누고 좋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들. 그래서 임종을 앞두신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우리 애들 데리고 어디 좋은 데 가서 우리 어디 가까운 데 가서 바람이라도 한번 쐬고 올 걸, 맛있는 거라도 한번 먹고 올 걸, 뭐 이런 것들을 후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좋은 추억을 남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떠난 후에 남겨진 것들이라는 책에 김세별 씨가 이렇게 적어두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우리 아까 유품 정리에 대한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 그 유튜브에 김세별 씨라고 치면요 유퀴즈에서 나온 영상들이 있으니까 또 한번 보시면 또 아주 많은 참고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요 글을요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수업 시간에 같이 읽어보고 같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면 어르신들도 뭐라고 얘기하시냐? 아유 그래 나도 집에다 뭐 좀 정리 좀 해야 돼. 뭐 어디에 뭐 있다는 거 애들한테 좀 얘기 좀 해놨으면 좋겠다. 맨날 애들 탓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애들 탓하지 말고 나도 좀 즐겁게 살아야겠다. 그다음에 뭐 이제 애들이랑 어디 한번 여행 한번 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도 또 해주시고요. 이렇게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것들 보면서 굉장히 좀 많이 반성이 됐고요. 이 죽음을 통해서 나의 삶을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되돌아보고 또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 책 참 좋은 책이니까요. 한번 기회 되시면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이제 김세별 씨를 통해서 이제 떠난 후에 남겨진 것들,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7계명 이런 것들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한번 또 새롭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제가 영상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저는 웰다잉TV 모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